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항 언니예요. 잘 지내셨나요? 전 이렇게 오늘 진료를 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쭤볼 것 첫 번째는요. 사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다운됩니다. 너무 우울하다고 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고요. 한 번씩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지금 공황장애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 우울할 때 그 상비약을 먹어야 할까 했다가 또 멈췄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반깁스 상태를 하고 있는데 그 약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좀 가슴도 두근거리고 배도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제가 다리약을 먹지 않고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될지 아니면 상관이 있어서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어볼 것은요, 나중에 저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을 먹는 중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잘 여쭤보고 올게요. 혹시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공항언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좀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기분이 너무 다운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공황하고 우울은 친구 관계래요. 그래서 공황을 앓고 있든 우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관련이 깊어서 증상이 함께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우울하다는 감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우울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우울하다고, 내가 요즘에 기분이 많이 다운되고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다,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 그렇다 해서 쉽게 병원에 가지 않아요. 왠지 병원을 가면 크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우울이 계속 깊어지다가 공황까지 이제 심하게 왔을 때 그제서 이렇게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이제 공황이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우울 증세가 크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깊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이제 다시 늘리거나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약보다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감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기분이 나아지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좀 멍 때릴 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활동이 자제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울할 때 우울하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을 스스로 계속 느끼지 말고 내 우울함을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 내 가까운 지인에게 나 우울해 라는 감정을 그때그때 말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그게 어렵지만 내가 우울하다는 감정을 나 스스로 갖고 그냥 감추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표현을 하세요. 날 도와줘. 날 끌어내줘. 나 지금 우울해. 그것을 꼭 표현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밝고 더 좋은 사람들, 나를 위한 내 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없다면 저라도 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제가 요즘에 다리 약을 먹고 있는데 좀 통증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거니까 이 공황장애 약은 뭐 감기약이든 아니면 다리 통증약이 등하고 관계가 없이 같이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약 복용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 복용 중에 임신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약 복용을 해도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약 복용을 하는 중에 임신을 하면 유산 또는 장애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를 여쭤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신을 할 때 약의 효과는 약으로 인해서 임신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아예 건강하게 잘생긴 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아이가 생겼다면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고 안 생긴다면 약 때문에 안 생길 수는 있대요. 그렇지만 약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술을 먹고 임신한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조금씩 줄이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약을 먹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좀 같이 상의를 해서 임신과 관련이 있는 약을 좀 줄일 수는 있대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퍼요. 왜냐면 저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와 같이 아픔을 많이들 겪는구나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건강한 나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응원하는 공항 언니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